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톡옵션이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나중에 회사가 상장하면 그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서 10,000원의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시가가 30,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임직원은 10,000원에 산 주식을 30,000원에 팔아서 주당 20,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직원이 주식을 싸게 사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높아진 회사의 가치를 그 주식을 팔므로써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회사는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임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대한 과실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형태의 보상 제도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법인데요.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톡옵션을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스타트업 내 임직원에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사나 변호사, 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 세무사,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조력하는 분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외부 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현금이나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조력하는 분들에게 현금 형태의 보상 이외에도 주식 형태의 보상을 줌으로써 외부인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싸게 발행을 받게 되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옵션에 부여 가능한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장 회사나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발행 주식 총수의 10%, 또 15%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역시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이유로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톡옵션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스톡옵션 발행에 대해서 정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스톡옵션 행사 시에 어떤 주식을 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관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스톡옵션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라고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보다 좀 더 엄격한 결의 요건을 요구하는 그런 결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스톡옵션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요건의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받아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에 정관의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은 후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임직원과 계약서를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스톡옵션의 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은 반드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스톡옵션은 주식 형태의 보상제도이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해서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재직한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 재직할 것을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는 2년 이상이기만 하면 그 이상을 재직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했을 때 스톡옵션을 나누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사 방법으로 4년 동안 매년 4분의 1씩 나누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판례는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매년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2년을 더 줄여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에 정한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을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에 대해서 2년 이상 재직 요건보다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2년 이상의 재직 요건보다 짧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스톡옵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임직원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해서 현재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이 만 원이어서 만 원에 해당 주식을 취득해서 3만 원에 파는 경우에는 주당 2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2만 원이어서 2만 원에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면 주당 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많아진다면 더 이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낮추는 데 대해서 법률은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으로 회사 주식의 액면 가격과 시가 중에서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액면가가 1,000원인데 회사의 시가가 만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액면가와 시가 중에 더 높은 것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인 1만원 이상의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유니콘 회사 중에서 액면가를 행사 가격으로 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시가보다 낮은 액면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스타트업의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외 규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액면가 이상이기만 하면 시가 미만으로도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스톡옵션이 지나치게 많이 발행이 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행사가를 낮게 부여함에 따른 이익이 1인당 총 5억 원 이하일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여 당시의 시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금액을 주식수만큼 곱한 것이 1인당 5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또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발행을 할 때 정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라면 그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고
또 부여 결의가 있은 후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직원 중에서 2년 이상의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스톡옵션 행사 요건과 행사 가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내용대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스톡옵션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취소 사유 등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에 따라 권리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또 스톡옵션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아 행사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